상시백으로입니다. 센서스2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캄보디아는 이제 국제범죄 온상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월 1000만원을 벌 수 있는 알바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유인해서 그대로 범죄로 악용하는 국제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최근 캄보디아는 캄보디아 내에서 체포된 한국인들을 송환받고 싶으면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 반정부 인사를 보내라고 협박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화가 많이 나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것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계속해서 캄보디아 내에서는 한국인을 겨냥한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당장 10월 13일 기준으로 광주 광산구에 사는 20살 A씨가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A씨는 캄보디아에 간 이후로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작은 목소리를 살려주시라고 한 뒤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지막으로 통화가 된 곳도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이었는데요. 경찰과 외교부에서는 A씨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A씨의 행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캄보디아로 출국한 30대 B씨도 캄보디아 출국 직후 연락이 끊겼는데 텔레그램 영상통화로 2천만원을 보내주어야지 훈련할 수 있다며 협박받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 캄보디아는 굉장히 국제범죄 온상지가 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국경지대와 캄보디아 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범죄가 활기를 치면서 비단 한국과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장 캄보디아 정부가 이러한 범죄들을 묵인하고 제한적인 사후 대처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당장 캄보디아 경찰이 캄보디아 범죄단지를 경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내에는 매우 많은 범죄단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6월에 캄보디아 인신매매 보고서의 일부로 캄보디아 범죄단지를 폭로했는데요. 캄보디아 내에는 최소 53곳의 범죄단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수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현재 범죄단지에 갇혀있는 상황이고 인신매매, 노예와 강제노동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범죄단지들은 보통 카지노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캄보디아가 온라인 도박을 금지한 이후로 범죄 조직들의 수입이 끊기니까 범죄 조직들은 카지노와 호텔이었던 건물들의 용도를 변경하여 범죄단지로 만들었는데요. 내부 시설은 사람을 가둘 목적으로 설계되었고요. CCTV가 있거나 외벽을 높게 건설하거나 주변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수의 경비 인력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캄보디아 경찰이 지켜주는 경우도 있고요. 경비원들이 전기 충격봉을 휴대하고 있거나 총기를 휴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범죄단지 안에서는 무자비한 폭력이 피해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데요. 당장 고문이 행해지는 경우도 많고요.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구타를 당한다고 합니다. 이 할당량도 로맨스 스캠이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것들이죠. 당장 여기에 감금된 사람들만 해도 최대 15만 명인 것으로 추산 중인데요.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왜 제대로 개입을 안 하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캄보디아 정부는 국가 인신매매 근절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를 통하여 사기, 인신매매 범죄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달라진 건 없고 오히려 더 범죄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암네스티에서는 확인한 53개 시설 중 20곳은 경찰이나 군이 한 차례 개입을 했지만 폐쇄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하였고요. 이 중 단 2곳만 정부 개입 후 완전히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즉 정부가 개입했다고 천명했지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캄보디아는 GDP의 절반가량인 연간 125억 달러, 하나로 17조 원 정도를 보이스피싱 등으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범죄 산업 자체가 국가 기관 산업의 역할을 한 겁니다. 이렇다 보니 캄보디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죠. 거기다가 더 분노하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캄보디아에서 피싱이나 인신매매, 온라인 사기 혐의로 체포되거나 스스로 자수한 한국인들이 지금까지도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행정 절차가 늦어지거나 범죄 혐의가 복잡해서가 아닙니다. 이면에는 믿기 어려운 외교적 협박이 숨어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 정부를 향해 우리 반정부 인사를 캄보디아로 송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한국인들을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완전히 외교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죠. 한국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캄보디아 현재 범죄단지에서 활동 중이거나 감금된 한국인이 1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범죄 조직에 속아 끌려간 피해자도 있고 직접 범죄에 가담한 사람도 있습니다. 인터폴의 적색 수배가 내려진 한국인만 해도 265명에 이르고 캄보디아 당국이 지난 한 달 동안 체포한 한국인도 57명에 달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을 송환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지만 캄보디아는 뻔뻔하게도 자국의 반정부 인사인 부투비차이를 내놓으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부투비차이는 오랫동안 캄보디아의 부패와 인권 탄압을 비판해온 민주화 운동가로 현재 한국에 체류 중입니다. 그는 현 정권의 부패를 폭로하고 언론과 국제사회에서 캄보디아의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인물인데요. 캄보디아 정부는 그를 눈의 가시처럼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인들을 마치 인질처럼 붙잡아두고 부투비차이를 돌려보내면 그때 한국인들을 송환해주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국가 차원의 협박인 이유입니다. 캄보디아 내무부는 언론을 통해 우리는 이미 수백 명의 한국인 범죄자를 한국에 인도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단 한 사람뿐이라며 대놓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투비차이를 보내주기 전까지는 어떤 한국인도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캄보디아 경찰이 체포한 한국인들을 다른 범죄 조직에 넘겨 인신매매하거나 강제 노동에 동원하는 사례까지 실제로 보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소식통에 따르면 경찰 내부에서도 일부 범죄 조직과 결탁해 금전거래를 하고 있고 체포된 사람들을 돈으로 받고 넘긴다는 말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캄보디아 당국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국가 시스템 자체가 이미 범죄 구조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경찰, 범죄 조직 그리고 일부 정치 세력이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외국인 범죄자들을 협상
카드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캄보디아 정부는 범죄자 송환을 통해 한국을 압박하고 동시에 자국 내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려는 이중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행위를 국가적 인질 외교라고 부르죠. 한국 정부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캄보디아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캄보디아 현지에 억류된 한국인들의 안전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부 피해자 가족들은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게 연락을 시도해도 답변받지 못하고 있고 몇몇은 돈을 내면 석방해주겠다고 협박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외교를 가장한 인권 유린이자 정치적 협잡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하루하루를 공포 속에서 보내고 있고 정부 역시 외교적 압박과 정보 수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더 이상 이런 협박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국제적 압박과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일으킨 건 아닙니다. 애초 인접 국가인 말레이시아나 태국, 베트남 국가들을 상대로 인신매매를 자행했는데요. 이게 점점 커지다 보니까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로 더 확대된 것입니다. 당장 한국인 납치 강금 피해 신고 건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한 건에서 2023년 17건, 2024년 220건, 2025년 8월까지는 330건으로 폭증했죠. 이 중 일부는 사망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커지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더 이상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연이어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를 거론하면서 외교적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외교, 사법 공조를 강화하고 재외국민 보호 체계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는데요. 외교력을 총동원하여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얻어내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법무부, 경찰청 등을 통해 범죄 유입 경로 등을 점검하고 주 캄보디아 대사관 인력과 예산 확대 방안도 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적 압박도 동원하고 있는데요. 외교부는 10월 10일에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불러들였습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에 우리 국민의 취업 사기, 강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데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우리 국민이 사망하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또 외교부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등 일부 지역을 특별 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하며 긴급 용무가 아닌 이상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해당 지역의 체류 중인 국민에게도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캄보디아가 국제범죄가 많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카지노 산업이 성장한 것이 배경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도박이 불법화되면서 중국 범죄 조직들은 캄보디아 등 다양한 동남아 국가들의 카지노와 호텔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2010년대부터 중국이 캄보디아에 1대1로를 통하여 막대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요. 더 많은 중국 자본과 중국인들이 유입되게 되었고요. 범죄 조직도 상당수 들어왔는데 이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범죄단지라는 것을 만들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범죄 조직들은 캄보디아 유력 정치인이나 경제계 거물, 중국계 캄보디아 부동산 그룹 소유주 등이 범죄단지 운영과 연관되어 있어서 치안 당국이 단속하기는커녕 조직과 결탁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협력과 캄보디아에 대한 압박이 더 필요해 보이는 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좀 더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피해 사례가 더 늘어날 겁니다. 현재 캄보디아의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